안녕하세요, 피터라이더입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뭐다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사이클 하시는 분이라면 더더군다나 또 파워미터를 사셨다면 주변에서 뭐 FTP 테스트를 해라 혹은 뭐 FTP가 얼마나 되세요 하는 말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낮아진 이런 진입 장벽 덕분에 이제 파워미터에 입문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 또 스마트로라 쓰는 분들도 많으시니 비교적 간략하게 FTP가 무엇인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또 활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TP는 Functional Threshold Power의 약자입니다. 이거를 일단 처음부터 얘기하기 전에 왜 이런 개념이 생겼는지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운동하는 능력과 이렇게 사람이 지치는 거를 수치화를 해보자라는 목적으로 운동 생리학자들이 찾은 게 우리 몸에서 유산소 대사와 무산소 대사의 존재입니다. 이제 사람이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쓰는 이 에너지가 ATP를 만들어야 하는 건데 유산소 대사의 경우에는 주로 산소와 글리코겐을 써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면서 ATP 합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필요한 에너지가 급증하기 시작하면 근육이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무산소 대사로라도 부족한 ATP를 만드는데 유산소 대비 글루코스 산화당 13배 정도 손해보는 장사긴 해요, 무산소 대사가. 하지만 산소가 없더라도 이제 부족한 에너지를 만들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무산소 대사를 쓰는 거죠. 이때 이제 젖산이라는 게 결과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젖산이 근육의 수축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 운동 능력을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착안한 게 혈중 젖산 수치를 재면 얼마나 무산소 대사가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얼마나 근육이 지치는지를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데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이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혈중 젖산 수치를 재봤더니 특정 파워 대역에서는 이제 젖산이 혈액에 쌓이지 않고 배출이 되는데 이제 이 파워 대역을 조금만 올리면은 예를 들어서 106%에서는 이제 젖산이 급격하게 쌓이고 또 피로도가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적정한 파워 값을 알게 된다면 최고의 효율로 계속 운동을 계속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장밋빛 희망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계속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혈중 젖산 수치를 재기 위해서는 꽤나 비싼 장비가 필요하고 또한 혈액을 채취해야 되며 그마저도 또 이제 젖산 역치를 이제 구해서 유지를 한다고 해도 아까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치 파워에서 이제 꾸준하게 젖산 농도가 시간이 지나더라도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그래프에서 30분까지 보여줬지만 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나면은 결국에는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입된 게 이제 time to exhaustion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젖산 역치 파워를 유지했을 때 얼마나 지치지 않는가라는 그런 거죠. 원래 이제 젖산 역치라는 게 계속 유지 가능한 파워라고 했는데 좀 말이 안 맞죠? 아무튼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약 37분 정도 젖산 역치에서 이제 계속 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운동 트레이닝을 받은 경우에는 약 55분 정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러면은 이제 생리학자들이 말하는 역치라는 정의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들기는 하지만 아무튼 사람 몸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까지는 꽤나 정확한 모델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FTP는 기존에 쓰던 젖산 역치를 대신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젖산 수치를 이제 구하는 게 힘드니까요.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젖산 수치는 이제 신체 반응값, 이거는 이제 확실히 잴 수 있는 값이죠. 이걸로 유지할 수 있는 파워 값을 유추해내기 위한 거였죠. 하지만 이런 젖산 수치 같은 이런 값, 이제 잴 수 있는 값 없이 유지 가능한 역치 파워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데
이제 결과값, 이제 파워라는 게 결과값이니까요. 이걸로 다른 또 결과값을 이제 역지 파워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혹시 이제 수학에서 이제 선형대수나 뭐 이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연속 대입법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일단 넣어보고 재대입해서 또 찾고 또 재대입하고 재대입하고 이런 거죠.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어느 정도 낮은 가상의 파워를 최대 몇 분 유지를 가능한지 테스트를 하고 이제 그 파워에서 이제 플러스 1와트로 이제 시간을 체크하고 플러스 2와트로 또 시간을 체크해서 얼마나 지속 가능한 시간이 바뀌는지 이제 파워 변화 값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변하지 않는 포인트가 언제인지 이걸 찾아보는 거겠죠. 하지만 이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기계를 가지고 테스트하는 게 아닌 이상 힘들죠. 현실적으로는 이제 한번 실험을 실시해서 어떤 파워 이제 결과값을 받고 그 파워로 역치 파워를 추산하는 게 이제 맞는 이야기겠죠. 따라서 이제 이미 나온 이제 데이터 이제 젖산 역치 파워라는 게 있으니까요. 이거에 이제 FTP가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델링을 하는 그런 비교적인 간단한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어차피 이제 역치 파워를 이제 알고 싶은 거니까요. 젖산 수치를 구하지 않고서도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이제 time to exhaustion이라는 개념을 끌어오면 완벽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젖산 수치의 측정 없이 시간 값이라는 변수를 넣어서 젖산 수치 데이터에 모델링된 게 FTP라는 거죠. 네, 운동생리학자인 코겐 박사가 엘렌 박사와 함께 낸 자료를 보면은 FTP is the highest power that a writer can maintain in a quasi-steady state without fatiguing for approximately 1 hour. When power exceeds FTP, fatigue will occur much sooner, whereas power just below FTP can be maintained considerably longer.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해보면은 FTP란 라이더가 안정적으로 지치지 않고 대략 1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파워이다. 이 파워 값을 초과하면 라이더는 훨씬 일찍 지치게 되고 이 파워 값 이하로는 라이더가 파워를 훨씬 더 길게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간단하죠? 네,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구석구석 뜯어보면은 이분들이 이제 공학자나 과학자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너무 애매모호한 단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정적으로, 지치지 않고, 대략 1시간, much sooner, considerably longer 이런 term들은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 썼다가는 이제 바로 이제 peer review 수준에서 이제 빠꾸 맞을 그런 수준인데요. 과거 논문들에서 이제 젖산 기반으로 time to exhaustion이 트레이닝 된 라이더들에게 대략 55분 정도라고 했었고, 이 박사님들이 이제 다른 라이더들을 데려와서 시켜보니 대충 40km의 타임 트라이얼의 강도 혹은 1시간 정도 빡세게 굴렸을 때의 파워가 젖산 역치와도 비슷하니까 대략 저런 대략 1시간 동안이라는 확실하지도 않은 애매모호한 정의가 탄생하게 된 건데요. 직접 측정 가능한 예를 들면 젖산 수치죠. 이런 거 없이 결과값인 파워로 또 다른 결과값인 역지 파워를 구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애매모호하게 정의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만약 저였다면은 역치의 정의 자체를 이제 파워 변화, 와트죠. 대비 지속 가능한 시간의 변화, 분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minute per watt가 되겠죠. 이게 1 이하를 보이는 가장 낮은 파워, 이런 식으로 개념을 취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290와트로 1시간 1분까지 유지가 가능하고 300와트로는 1시간만 유지가 가능하면서 310와트로는 55분까지만 유지가 가능하다. 이러면 이제 역지 파워를 300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이렇게 정확한 이제 정의를 하나 내려놓고 이 역지 파워를 근사하기 위해서는 라이더가 1시간 동안 내는 파워와 근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측정 기준 또한 정확하게 세워지게 되죠. 안 그래도 이제 현재 사이클링 필드에서 받아들이는 FTP의 정의는
라이더가 1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최대 파워라고 이제 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이 편이 개념적으로도 편하고 이제 측정하는 데도 편하고 어찌 보면 또 이제 더 확실한 정의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과학적이라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FTP를 어디다가 쓰느냐 하면은 FTP 값을 통해서 이제 개개인의 능력을 수치화를 할 수 있고요. 자신의 능력 대비 파워존을 만들어서 구간별 훈련 역시 가능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이제 성장했는지 척도로도 쓸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최적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로 또 쓸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FTP에 이런 식으로 이제 55% 아래, 뭐 75%, 90%, 뭐 105%, 120%, 150%, 뭐 150%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파워존을 이제 만들어서 누구나 이제 다 같은 부하로 이제 체계적으로 훈련을 짠다든지 하는 그런 게 가능한 게 FTP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룹 라이딩을 이제 어느 정도의 레벨 모임까지 나갈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게 이런 FTP가 되겠고요. 또한 라이더의 능력을 이제 수치화를 했기 때문에 남산이나 뭐 부각을 내가 PR을 찍기 위해 오를 건데 어떤 파워를 유지하면 지치지 않고 가장 빠르게 오를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답도 이제 FTP에 기반한 수치 모델로 역추적이 가능한 거죠. 따라서 이제 파워미터나 스마트 트레이너를 사셨다면 이제 처음 해야 될 것이 파워 테스트입니다. FTP를 구하기 위한 테스트인 거죠. 이제 자신의 능력을 수치화하는 과정이 이제 선행이 되어야 앞으로 이제 어떤 강도로 훈련할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현재 나와 있는 파워 테스트는 종류만 해도 뭐 20분 테스트, 뭐 8분 테스트, 60분 테스트, 램프로 해서 이제 맵 테스트 등등 이렇게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FTP가 무엇이고 왜 생겼는지, 그리고 이 FTP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